하락장이 이어진 다음에 정체기일 때는 공부하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물건을 놓쳐도 괜찮아요. 왜냐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공장입니다. 제가 하나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제 코로나 얘기 많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다, 경제가 침체된다, 뭐 주식도 무너지고 한국이 무너진다 얘기 많았는데, 여러분 지금 어때요? 인터넷에 나오는 것처럼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강남 일부 아파트에서 조정이 나온 건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한번 좀 알아주세요. 2억을 손해보고 파는 것과 10억이 올랐는데 수익을 2억 원 줄이는 건 많이 달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파트를 20억에 사서 18억에 파는 것과 내가 아파트를 10억에 샀다가 20억까지 올랐다가 18억에 다시 파는 것은 달라요. 왜죠? 앞에 건 마이너스 2억이고요. 뒤에 건 플러스 8억입니다. 여러분 지금 강남 일부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전자와 후자 중에 어느 쪽일 거라 생각하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사람이 집을 가지고 어지간한 상황이 아니면 마이너스를 잘 안 본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새로 진입한 사람들은 마이너스를 잘 안 보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결국에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려면은 매물이 적체가 되고 낮은 호가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것 또한 계약이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현장에 나가시면 매물이 있나요? 매물이 많이 없어요. 매물이 많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주요 입지는 매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죠. 여러분 매물이 되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거래도 굉장히 적었어요. 저는 물론 숫자를 꺼내 들어야겠지만, 숫자를 지금 표 없이 꺼내 들면 혼돈만 오시잖아요. 거래가 준 건 확실해요. 전년 대비, 재작년 대비 많이 줄었어요. 특히 서울은 정말 많이 줄었거든요. 여러분, 거래량 줄었죠? 내려갔나요, 가격이? 가격이 많이 안 내려갔죠. 잘 생각해 보세요. 거래량이 줄었는데 가격이 안 내려가요. 왜 이럴까요? 어떤 분들은 거래가 없으면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특히 주식하시는 분들은 거래량이 터지면 호가도 올라간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지금 시장은 거래가 확 줄었는데 매매가는 안 줄어들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예, 이거예요. 시장에 매물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살 사람이 안 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집의 특성상 살 사람이 안 사면 끝까지 안 사나요? 그 사람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요. 1. 전세로 들어간다. 2. 나중에 산다예요. 1. 전세로 들어간다. 뭘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선택을 1번으로 하는지 2번으로 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죠? 네. 전세가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지금 전세가가 올라요, 내려요? 오르죠. 그러면 집을 못 사는 사람들이 전세를 택했을 확률이 높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전세로 간 분만 있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살 분도 계실까요? 네, 나중에 살 분도 계세요. 이 나중에 살 분들은 솔직히 이 수요를 막을 수는 있어요. 나중에 살 분들이 나중에도 안 사게 만드는 묘책은 단 하나예요. 부동산 시장의 침체입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이분들은 매수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처럼 거래량은 적지만 계속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찔끔찔끔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호가는 안 내려가면서 전세가까지 받쳐준다면 이분들이 나중에도 집을 살 확률이 높아요. 왜 그렇죠? 공급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쌓여있는 수요만큼 공급을 해주면 이게 어떤 가격의 변동 없이 받쳐줘 주는데, 공급이 부족하면은 나중에 이 수요가 폭발했을 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을 잘 파악을 해서 그만큼 공급을 해주면 이제 이게 끝날 문제인데, 지금 그게 잘 안 되죠. 이게 장기적인 측면과 단기적인 측면이 나뉘니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3기 신도시를 많이 서두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 시장이 침체되어 있다고 믿으시는 것 같아요. 거래가 적다는 이유로. 여러분 거래가 적은 건 맞는데 적은 이유가 있잖아요. 대출도 안 나오고 규제도 강해지니까. 그런데 가격이 안 떨어진다니까요. 이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가격이 안 떨어지고 있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거예요. 아직은 싼 가격에 아무도 안 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예전에 말씀하신 분들 쏙 들어갔는데요. 지금 세금 때문에 6월, 7월 매물 나온다. 5월, 6월이죠. 5월, 6월에 금매물 나온다고 말씀들 많이 하셨잖아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런 매물들이 있었죠. 다 지나갔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매물을 몇 개 본 단지 중에 대표적인 단지가 성산시형이거든요. 성산시형 아파트에서 제가 그때 호가를 뭐 한 8억 1천에서 8억 3천까지 봤는데 요새는 9억까지 다시 거래가 되고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재건축이란 특성도 있지만 그런 매물들이 거의 없어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건 이제 모르죠. 왜냐면 전세로 갈 분들은 전세로 갈 거고 집을 나중에 살 분들은 나중에 살 건데 그 나중에 사는 분들이 나중에 어떤 선택을 할지 몰라요. 그런데 적어도 한 가지 이대로 간다면 가격이 하락할 그 리스크가 많지 않아 보여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 지금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다는 거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상승 후반장에 초보자분들이 많은 피해를 입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이 보상 심리가 강해요. 왜냐면 다른 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고 이미 많이 올랐고 나는 지금 내 집 한 채 없기 때문에 되게 억울하고 불안하고 조급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너무너무 이해를 해요. 옛날에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사람이 조급해지면 함정에 잘 빠져요. 유혹에도 잘 빠지거든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쏠리냐면 지금은 오를 곳이 어디냐요. 이제 막 여기 오르고 저기 오르고 여기 오르고 이러니까 야 다음은 어디야를 맞추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거 못 맞춰요. 초보자 못 맞춰요. 잘하시는 분들도 딱 맞추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사놨다가 몇 개가 오르는 거거든요. 물론 맞추는 분도 계시죠. 근데 운도 따라줘야 돼요 그거는. 근데 이제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이 미래에 오를 것을 어떻게 맞춥니까? 그러니까 애시당초 내가 미래에 오를 것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걸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인 다음에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동안에 놓치는 물건이 나올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거예요. 하락장이 이어진 다음에 정체기일 때는 공부하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물건을 놓쳐도 괜찮아요. 왜냐면 일단 놓쳐도 시세가 안 올랐으니까 덜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공부하다가 몇 개 투자해봐도 피해가 날 확률이 높지 않아요. 왜냐면 부동산은 떨어진 다음에 계속 떨어지질 않아요. 이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이 꽤 강해요. 이거는 역사적 통계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상승 이후에 공부하면서 막 투자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일명 물리는 물건이 나와요. 하락하는 물건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더 어려워요. 가끔 멘티분들이 이미 매물을 매수한 다음에 와서 물어보세요. 나 이거 이미 샀는데 어떻게 잘 될 것 같냐고. 이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 계약을 취소시켜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미래를 정확히 맞추는 것도 아니니까 일단 무조건 잘했다고 말씀을 드려요.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미 계약하신 건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지금처럼 상승 후반장에는 약간 더 신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그냥 매수하라고 하던가요? 절대 그런 적 없죠. 남 따라서 다 같이 무조건 매수는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지금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부동산이요. 어떤 분들이 떨어져 봤자 1000, 2000 이러는데 1, 2천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부동산이 돈을 벌기 쉽게 보이는 것만큼 이면에는 리스크가 크고 하이에나가 많아요. 여러분들의 돈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분양형 호텔, 지역주택 조합, 약간 기획부동산, 쪼개기. 조심해야 될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지금 공부를 하면서 시장을 어느 정도 놓치셔도 상관은 없는데 특히 상승한 지역에 따라 들어가는 거는 특히 조심하세요. 예전처럼 막 계속 오를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지금. 물론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공부를 해봐야 알겠지만 무조건 따라서 추격 매수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니거든요. 각별히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데 요새 너무 막무가내로 막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막 한꺼번에 5채, 10채 남 따라서 지방 가서 몇 개씩 사오시고 이러시는 분들 많은데 그럼 본인한테도 안 좋고 선의의 피해자, 어떤 세입자분에게 아픔을 드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건 진짜 안 돼요. 여러분도 오래 못해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저는 여러분 지금 공부하면서 관망만 하라는 뜻은 아닌데 공부하면서 막 옛날처럼 정체기 때는 하나 두 개 좀 해봐도 괜찮은데 지금은 좀 신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같이 공부를 해보자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잘하시는 분들이나 멘토분들 계시잖아요. 상의를 해보세요. 사기 전에 이거저거 비교해 보시고 이 사람 답장이 좀 느리거나 좀 오랫동안 내가 뭐 행동을 못하고 물건을 놓치더라도 신중하게 가셔야 돼요. 여러분 투자금이 없는데 딱 샀다가 2천만 원만 마이너스 나도 엄청 마음 아파요.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요새 좀 위험한 케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막 사실 오를 이유가 없는데 어떤 분들이 올라가서 좀 시세가 올라간 경우에 따라가려는 경우가 계세요. 거기 빨리 가서 살라고 조급하니까 이해는 해요. 근데 그거 진짜 위험하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신중해지셔야 돼요. 자, 오늘 두 가지요. 시장이 지금 나쁘게 가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분명히 질병 사태 때문에 떨어져야 될 건데 안 떨어지고 있다. 그 와중에 거래도 적고 매물도 적은데 그러니까 이 시세가 내려가지도 않고 있다는 거예요.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버티고 있는데 악재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제 말이 틀린가요? 지금 부동산 시장은 계속 버티고 있는데 세금이라던가 아니면 질병 사태가 악재가 없어지고 있어요. 질병 사태가 끝났다는 뜻이냐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주식시장은 지금 왜 올랐어요? 그렇게 딱 작용을 안 해요. 그렇지 않아요. 불확실성이 좀 제거가 되면 시장은 다시 움직여요. 그리고 두 번째, 그렇다고 해서 지금 주요 지역이 아니라 외곽 지역이 막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 들어가시면 위험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차라리 저한테, 제 수강생분들은 저한테 상의를 꼭 해주세요. 그게 나아요. 놓치더라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도 질병 사태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건강 유의하시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원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